안녕하세요. 영업의 신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창조적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그런 스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돌출해낼 때, 또는 경험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의 관습들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창출이 어려울 때, 여기서 창출이라는 건 이제 발굴이나 수용이라는 것인데, 이런 게 어려우면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발굴 또는 수용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는 문제 해결하는 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가장 먼저 우선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과거의 선행적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고 현재에도 이렇게 해왔던 그런 관습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깨 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고착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선택, 결정해야 될 때 장애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관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주로, 달로 그 달 착륙선 또는 왕복선을 이제 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달 착륙선을 달에 착륙시키려면 어, 전구가 이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 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과거의 관습, 그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구는 이제 유리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진공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숯을, 전류를 흘려가지고 빛을 발해서 그 수명을 오래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달 착륙 시에 충격이 발생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그 충격에 버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강화하는 유리를 이제 좀 고민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리 강화하는 유리를 만들더라도 그 유리에는 충격, 그러니까 달 표면에 그 착륙선이 떨어질 때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유리는 없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과거에 우리가 전구는 유리로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안타깝고 기발한 그 사건 사고는 뭐냐면, 우주는 이미 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진공 상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 착륙선에는 충격을 고민해서 유리를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관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관습적인 걸로 인해서 아예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진도를 못 빼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주 공간은 이미 진공이기 때문에 유리 진공 환경에는 필요치 않는 그런 유리관, 진공관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탄소 덩어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전류 흐르는 거하고. 그렇게 이제 예를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습, 이런 것들은 장애 요소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경험적인 사고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이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게 된다.
근데 그 가격이 저렴한 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불량률이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고가와 불량률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선제적인 사고 방식이 경험적으로 고착되게 돼서 뭔가를 해결할 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건 포기해야 돼. 라고 문제를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경험한 미해결 과제들을 경험적 사고방식으로 고치게 되면 영원히 해결이 불가한다고 이제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게 돼버리면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단정 짓게 돼버리고, 그렇게 단정 짓게 돼버리면 그냥 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적당한 수준으로 그냥 타협하는 그런 걸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하는 과거의 관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험적인 사고적인 그런 고착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케이스고,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제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심리적인 장벽, 이제 과거의 관습이라든지 사고적인 선행적인 경험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과감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모순점, 내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A 또는 B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봉착해서 이것 또는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거나 포기 또는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브레이크스루 해버립니다. 그냥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단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의 그런 창의적인 사람이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 핵심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창의적인 문제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에 대한 기본인데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를 위한 필요 욕구, 시장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가장 첫 번째는 그 시작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발견, 거기에 대한 정의가 이제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성이 나빠지는 요소와 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모순점이라고 했잖아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선택할 시에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우리가 개선하면 어떤 것들이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요소를 속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속도를 빠르게 할 거면 편의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포기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핵심 속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그 바퀴가 그 페달이 앞바퀴에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속도를 내고 안정감을 위해서는 바퀴 사이즈를 점점 키워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기형적으로 앞바퀴는 이렇게 크고 가운데 페달이 달려 있고 그리고 뒷바퀴는 이제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속도를 위해서 앞바퀴의 페달을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이 조향장치의 의자의 높이, 그 다음에 핸들의 높이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라든지 조향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위해서는 불편을 감소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었고, 이 조향을 위해서는 속도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이 됐냐면 자전거의 그런 발명이 있는 이후에 70년이나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 모순적인 관계로 사람들이 과거의 관습이라든지 경험적인 사고의 고착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70년 동안 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에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그러면 편의성도 유지하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편의성의 조향은 앞바퀴에 붙어 있었던 것이고 속도에 대한 개선은 사이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앞바퀴의 사이즈의 크기와 조향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구동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구동축도 앞바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요소 현상들, 속성들을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분해 작업을 해서 아까 재조립,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분해 재조립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바퀴 사이즈에 대한 속도, 그리고 페달의 구동력, 그리고 조향의 핸들, 이거를 분리해서 이거를 각자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퀴 사이즈하고 조향장치, 그리고 페달을 중심으로 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적당한 사이즈의 바퀴 사이즈하고 조향장치, 가장 편리한 조향장치, 속도를 낼 수 있는 최적화된 사이즈와 동력 체계를 앞바퀴에서 뒷바퀴 중간 사이에 페달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동력 전달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발을 돌리는 게 아니라 기어나 체인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돌파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의 핵심 요소 1번은 창의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각 요소들에 대한 특성, 요소, 현상들을 파악을 해서 분해 재조립을 해서 그 개선점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문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장적인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죠. 이미 성숙되어 있는 시장인데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니면 지금 이미 레드오션이 된 상태에서 감소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 전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 계속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고착이 빠져버린 거죠. 이제 과거의 관습이라든지 경험적인 사고 방식, 그 다음에 모순적,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장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죠? 글로벌 회사, 글로벌 자이언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홀딩스로 이제 유행이 돼 있고, 그리고 각종 필요한 인프라의 그런 기업들도 다 연계되어 있죠. 근데 그런 그 거대한 회사들하고 싸우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 그 공격에 대한 대응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응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협을 해야 되냐,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각 요소들을 분해 조립해 가지고 현재 글로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한계점, 그리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계점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각각 분해 조립해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모순점,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속도를 선택해야 되느냐, 조향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경쟁사는 속도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쟁사는 조향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둘 다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인식이나 정의, 그리고 문제의 규정이나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또는 문제점 가지고 있는 것들, 모순점 이런 것들을 각 요소별로 분해해서 재결합하는 거. 제가 일론 머스크를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두들 로켓은 수직으로 상승해서 우주 공간에 버려지는 쓰레기로만 인식을 했지, 그 연필같이 세로로 긴 로켓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직 착륙시킨다는 개념은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모순된 거다. 해결이 불가능하고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극복할 수 없는 시스템적인 기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죠. Why not?
난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반추진 그 분사구를 아래쪽으로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율하면서 수직 착륙을 이제 성공시킨 사례가 있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은 방법은 나온다.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의 발견과 정의와 각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거기에 대해서 모순점에 대해서 뚫고 갈 수 있는 분해 재조립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면 좋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역과 그런 수준, 레벨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과 그다음에 자본력과 시간력과 그다음 맨파워, 인력들을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요소별로 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는 이제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준 1단계는 그냥 우리가 명백히 아는 정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준 두 번째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이제 응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존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또는 팀별로 고민을 해가지고 그 역량을 조합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수준 두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준 세 번째는 뭐냐면 동일 산업군,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동일 산업군의 그 공학 분야, 과학 분야의 지식들과 기술들을 이제 총망라해가지고 동일 산업 내부의 지식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퍼레이션, 콜라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기업들이 또는 학교,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 병원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원천적인 과학 원리를 발견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개발해가지고 만드는 사회 전반적인 지식의 역량의 결집의 수준이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단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5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창조, 거의 신적 존재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티븐 잡스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폰이 나오는 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점과 접근법을 이제 제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문제적인 해결 수준과 영역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레벨 1의 내 스스로에 대한 해결인지, 레벨 2의 회사 내부적인 역량의 문제인지, 레벨 3의 동종산업 내부의 지식의 콜라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레벨 4의 현존하는 과학의 원리,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이거는 이제 블랙베리의 그 플라스틱 키보드에 대한 부분까지고, 그리고 레벨 5 수준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망라한, 그러니까 아이폰이죠. 내비게이션, 이메일, 엔터테인먼트, 음악, 그 다음에 그 웹 기반의 웹, 애플 스토어 같이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총 이제 복합 융합적인 그런 제품을 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벨 5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관습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경험적인 사고방식도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장벽과 모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인식, 그리고 요소 파악 및 분해 및 재결합을 통했고,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문제에 대한 수준과 영역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확한 문제의 규명이 됐고 해결안에 대한 접근법, 범위, 영역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문제의 규명과 정의, 그 다음에 해결안에 대한 접근법이나 범위 영역이 정리돼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해당 문제의 해당 범위의 영역 내에서 어떠한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의 생각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끝내버리게 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기술 발전 트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고민하면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술 발전의 진화 패턴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기술 발전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연필이 나오기 전에 뭐냐면 숯을 썼잖아요. 나무가 타고 나서 채로 남아있는 걸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렸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는 이제 묻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단단한 재료를 통해서 태워가지고 이제 깔끔한 외부 나무에 이렇게 집어넣게 됐죠. 심을 연필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부러지고 깎기 힘들고 하니까 볼펜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거기 기름이랑 검정색 염료를 섞어 가지고 볼펜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볼펜을 만들어서 이렇게 단색펜을 쓰게 되다가, 단색펜을 쓰다 보니까 빨간 펜도 사야 되고 파란 펜도 사야 되죠. 근데 이거를 한 펜에 넣어버리자. 그래서 삼색펜이 나오게 된 거고, 그걸 만들고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게 되고, 잉크 카트리지를 다색으로 해가지고 사색 조합으로 365 컬러 이상의 모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기술 발전에는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그 산업군이나 그 카테고리별로 이미 많이 발전해 있는 게 있고, 아직 발전 중인 게 있고, 아직 발전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화 패턴이라든지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커닉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물성적으로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산업군으로 기술 발전이 이미 많이 진화돼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성을 어떻게 끌고 오셔야 되냐면, 단색펜에서 잉크 카트리지로 진화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기는 일단 전화기만 됐잖아요. 받는 전화기 됐다가 거는 전화기 됐다가 쌍방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진화 패턴이 어디까지 갔냐면 아이폰이 나온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복합 융합 통신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장비가 된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당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던 모순점들을 그냥 하나로 다 때려 넣어버린 거죠. 스티븐 잡스가. 그래서 한 기기 안에서 손가락으로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종속돼 있는 산업군 분야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아, 우리의 그런 그 아이템, 제품, 서비스의 기술 발전도는 현재 어느 수준인가? 그러면 얘기했던 잉크 카트리지, 레이저 카트리지 아니면 잉크 카트리지에 대한 그런 진화에 대한 부분, 또는 아이폰의 진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진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과 알고리즘과 구조적인과 시스템적인 것과 아니면 인티그레이션적인 부분을 모두 고민을 해서 분해 조합을 해서 핵심 요소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내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민해 나가다 보면 내가 아직 연결시키지 않은 산업군, 연결시키지 않았던 기술력, 연결시키지 않았던 기업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트라이 하다 보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적인 제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적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어떤 문제의 장벽이 심리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순점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정의해 나가고 그 각각 그 특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현상들을 파악해서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지, 그 위해선 현실적으로 그 문제의 수준과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확한 문제의 규명과 해결안에 대한 접근법이,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진화된 패턴 확인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의 일정한 규칙성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접목시키고 융합해 가면서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거는 비단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과 또는 정성 플러스 정량적인 부분도 모두 다 할 수 있고 사회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또는 기술 개발 부분, 과학 부분 이런 데도 다 통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수요일 꺾이는 요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운 내시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녹화를 해봤는데요. 이게 잘 되면 계속 진행할 것이고 아니면 기존 시스템으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저도 이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고요. 오늘은 새롭게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